지난 4월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어떤 제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고민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충청 남북도와 경상북도가 울진과 보령 울진 간의 동서 고속도로를 추진하기로 3개 도가 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7개의 국도 고속화도로의 축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서로 9개 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에서 이 7개 축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1개 구간 정도가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근데 9개 축은 현재 거의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인천과 강릉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개 축이 있다면 남해안에 88과 남해안 고속도로 축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은 아직 다 완비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9개 축이 동서축이 지금 계획만 되어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남북으로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위쪽을 동쪽으로 해놓을까 좀 싶기도 하고, 사고 자체가 지구본을 구글 맵을 볼 때에도 이 북쪽을 항상 위에다 놓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북반구를 사는 사람들의 습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의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의 이 지리학적 자기 공간 감각은 동서남북이 축 중에 어디를 축으로 두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공간 감각은 사실상은 자기 세계관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북축 외에 우리 특히 남성분에 비해서 여성분이 공간 감각이 좀 부족하시죠. 저는 내비게이션을 꼭 자동차 진행 방향으로 안 켜놓고 동서남북으로 고정시켜놓고 봅니다. 고정시켜놓고 안 보면 저는 헷갈려서 그 내비게이션을 못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가나, 이 감각을 있어야 내비게이션을 보지. 이게 차 가는 방향으로 막 지루가 뺑글뺑글 돌면 제가 머리가 헷갈려서 못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여기 동서 이 얘기하려고 했구나. 어찌됐든 남북축의 관점보다는 이제 동서축의 관점으로 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제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일을 보다가도 구글 맵을 띄워가지고 대산항이나 보령항에서 저쪽 동쪽을 바라보는 조망력을 가끔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공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사실상은 나의 관심을 표명하는 거고, 내가 바라보는 태도가 내 마음을 결정하고 그 마음이 분명히 어떠한 미래를 또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공간을 바라보는 틀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동서의 관점을 놓고 충청남도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제가 이 보고 말씀을 좀 올립니다. 9개의 축 중에서 인천과 강릉, 목포와 부산을 잇는 이곳 외에 중간에 보령과 울진을 연결하는 동서축 하나는 반드시 다음번 대통령 기간에 좀 한번 해보자. 이것이 3개 도지사들의 합의였다는 보고 말씀을 좀 올립니다. 그런 개념을 놓고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간 개념도 한번 가져보자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충남대 제2병원 문제와 우리 지역의 차세대 OLED 조명산업 허브 조성을 하는 문제,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우리 충청남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 지경부 장관과 건의 말씀도 드리고 또한 상의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찾아뵙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부의 영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경제 정책을 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저는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실과 충남-TP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합니다만, 어찌됐든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의 영역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는 기업을 잘 도와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영역이 R&D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선정한다면,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은 과연 어떠한 식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거 나 전문가 아니라서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나서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처럼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출발점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처음에 출발한 크리에이티브, 창의는 상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전문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성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영감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전문성이지, 이 영감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이 영감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1960년대 산업화를 할까,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필까, 아니면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그 경제발전 전략을 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의 식견만큼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산업화 전략이 유의했고 농촌과 농업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IBRD의 정책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 옳은 얘기입니다. 농업 문제를 잘 하더라도 농업 문제 잘 풀려면 트랙터 공장 만들어야죠. 농업기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료 공장 만들어야죠. 비료 공장은 그냥 만들어요? 발전과 전기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문제에 치중하면 뭔가 제조업 산업화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명절날 늘 하는 얘기, 고소득은 피로 치나 광으로 치나 똑같은 겁니다. 잘 꾸준히 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감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그 영감을 자꾸 솜사탕처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영감은 뭉게구름 피어나듯이 내 상식의 꿈으로서부터 출발하지 전문가의 용역으로부터 안 나옵니다. 나는 그건 저는 확실합니다. 이 영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뭉게구름 피어나는 그 꿈은 내 마음의 평범한 그 소망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우리 지역이 어떤 산업발전 전망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식의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는 담당 공무원들의 충분한 도민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이 그 뭉게구름의 출발지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너무 문학적인가요? 하여튼 그 표현을 그리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자기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평범한 상식으로서 그 뭉게구름을 피워서 어떤 강렬한 자기 갈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갈망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실현 방법? 그건 전문가들이랑 좀 상의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좀 놓고 말 나온 김에 연구 용역 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나의 강렬한 갈망이 있어야 연구 용역을 주는 것이지 어떤 갈망을 가져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연구 용역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용역은 받자마자 바로 캐비넷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정을 좀 한번 가져보자는 것이 제가 사실상 행정혁신의 핵심적인 키워드에 독서하자는 것이 그겁니다. 그 갈망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무엇에 대한 간절한 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 대한 간절한 염원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문학은 모든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모든 독서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좀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직원분들이 저한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도지사는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매일매일 시키는 일에 24시간 정신없이 쫓기는 우리 입장에서 독서하라고 하면은 지사님이 그 독서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그건 고된 노동이에요. 이러시는데 저도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채찍질 당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똑같습니다. 영원한 선배 없습니다. 내 위에 항상 선배 있고 내 밑에 후배 있듯이 영원한 후배도 영원한 선배도 없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그 채찍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올바른 정치 해봐라. 정치 똑같은 정치 좀 하지 말고 정치하는 놈들이 그놈이다. 그 소리 듣기 싫은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좀 안 들으려고 해보다 보니 저도 계속 쫓기는 거, 그 쫓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더 정진하게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된 노동에 쫓기는
우리한테 독서하라고 자꾸 볼멘소리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속합시다. 그리고 도산하기관을 몇 군데 방문했습니다. 의료원과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충남TP들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1년 10개월 만에 우리 산하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본청을 중심으로 업무를 파악하는 데 좀 집중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산하기관과 본청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군하고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시군과 도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과 우리 도 산하기관과 본청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 본청 간부님들 여러 가지 좀 고민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초등학생 아이한테 훈수하는 방법과 대학생 아들한테 훈수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학생이고 누가 초등학생인지는 제가 그걸 구분하려고 예를 들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과 대상에 맞추어서 관계 맺기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말씀 좀 올립니다. 영산홍축제 청심회와 우리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 강당에서 대회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자꾸 노랫소리가 들려가지고 회의에 집중을 하는데 조금 곤란을 겪긴 했습니다만 하여튼간 영산홍축제 아주 저도 행복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뜻깊게는 도농규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응원운동 발대식을 치렀던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에는 연기군을 충청남도 도지사로서는 연기군을 마지막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단순히 광역시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연기군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이끌 도시를 만들고 관리해야 될 공직자입니다. 이 세종시가 어떤 연원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어떠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될지 깊이 있는 철학과 탁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 기초단위로부터 광역단위가 행정규모가 어떻게 다르고 행정상의 규제가 어떻고 광역행정이 어떻게 다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으로 놓고 세종시가 어떤 도시냐를 놓고 깊이 있게 우리 세종시 공직자분들이 세종시의 미래를 잘 이끌어 주십사. 그리고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연기군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충청남도의 도광역단위로부터 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참 마음이 슬프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로서 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연기군 80년 충남 대전 도청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우리 충남의 수백 년의 역사를 함께 해왔던 연기군 군민 여러분들과 새롭게 출발하는 세종시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3분 오버됐습니다. 3분 초과됐는데요. 5월에 시장 군수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장 군수님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정이라고 하는 공통의 분모를 놓고 함께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또한 도서 및 시군 현장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저쪽 우리 경렬 비열도까지 해서 1박 2일로 한번 다녀올까 싶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가장 서쪽 끝단까지 가서 제가 도지사라고 그 섬한테 얘기해주고 올게요. 우리 충청남도의 그 섬들을 한 바퀴 좀 보고요. 우리 도서개발과 서해안 시대에 대한 우리 충남도가 사실상 해안 도시입니다. 이 해양에 대한 가치와 관점을 우리가 좀 더 가져보는 그러한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꾸준히 도정이 행정혁신, 삼農혁신, 지방분권 그리고 여기에 경제통상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어지는 상생산업단지 발전 전략 및 사회적 경제 충발련에서 추진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좀 더 통합된 관점으로 지속가능 발전 전략으로 좀 통합되어서 우리가 경제개발을, 경제발전을 잘 이끄는 또 현명하게 잘 이끄는 충남도 경제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청 동료 공직자 여러분 5월 한 달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 가정이 다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가정의 날 또 화목하게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내부에 긴 우리 도청에 대열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로 문 걸어 잠그고 이불 창문에다가 둘러쓰고 한판 붙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숙이려면. 좀 동네에 너무 크게 나가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안에서 문 잠궈, 그리고 커튼 쳐 이래가지고 한판 또 붙고요. 아, 이거 뭐 사람 사는 거 이 정도는 다 알려줘도 되지 하는 건 또 게시판에서 또 한번 세게 또 붙고요. 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좀 대화를 합시다. 대화를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직장 내에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행복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직이 더 발전하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5월 한 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